우리 유충렬 전은 할게요. 친구가 나보고 애들 때리지 말고 잘해주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걔 말은 웬만하면 잘 들어서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단 말이야. 자, 어디를 보냐? 63페이지 111번을 보세요. 자,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두 차례 시련을 겪는다. 자, 이제 가족의 위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련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부친 유신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자, 첫 번째는 부친이야. 부친 유신. 충신이야. 자, 그리고 간신 사이의 갈등.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 두 번째는 장인 강희주야. 여기도 역시 충신이야. 그리고 간신하고 갈등을 해. 가족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와 관련된다. 이 가족의 위기거든. 아버지하고 간신의 갈등, 장인과 간신의 갈등인데 다르게 보면 충신과 간신의 갈등이야. 그래서 자, 이쪽으로 보면은 개인적 갈등이 되는 거고, 개인적인 어떤 시련이 되는 거고, 자, 이쪽으로 보면 국가적 시련이 되는 거고, 그래. 국가의 위기.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두 과업이 함께 해결되는가 하면 연이어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충렬이 영으로 기원한다. 그래서 얘네 둘의 갈등을 모두 유충렬이 해결을 해. 그래서 유충렬은 뭐가 되냐? 영웅. 이것도 이제 영웅 소설에 해당하는 거야. 자, 이제 앞서 읽어볼게요. 이 보기를 좀 자세히 읽는 이유가 뭐냐면 문학에서 보기의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 문학은 수능에서는. 그래서 보기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보기의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문과 보기가 연관성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 어차피 본문의 내용이 잘 안 나와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보기를 잘 읽고 보기에 맞춰서 읽어야 돼. 자,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황선을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 보니 라고 됐지? 자, 그럼 여기는 뭐냐? 천자가 항복을 하려 하는 거야. 자, 이 천자가 항복을 하려 한다는 얘기는 이 국가의 위기야. 국가의 위기. 자, 뜻밖의 호통 소리가 나면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건의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그래서 자, 항복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군이, 어떤 대장이 자, 적장의 목을 뱄어. 요거는 이제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야. 어떤 위기 해결이냐? 항복하려는 거의 위기 해결. 자, 적장된 장수가 성명이 무엇이냐?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땅에 엎드리니 천자가 급히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뒤신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 됐어. 자, 여기 보면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땅에 엎드렸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어떤 한 대장이 문건의 머리를 뱉거든. 장군 누구야? 모시고 들어왔더니 충렬이 들어왔지. 그래서 여기는 어떤 대장은 누구냐? 충렬이야. 자, 이래서 자, 충렬이 자, 천자를 만났어. 자, 만났고, 자, 충렬이 부신 유침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통곡하며 여쭈어대 했거든. 자, 원통하고 분해. 충렬이. 그래서 그 감정을 여기 있는 천자한테 다 쏟아부어. 자,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충렬입니다. 이제 자기 신분을 밝혔지.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리밖에 있다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여기 왔습니다. 아빠 원수 갚으려고. 아빠는 누구하고 원수냐? 이 간신하고 원수거든? 원수 갚으려고 왔대.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기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이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거든. 그럼 이 정한당과 최일기를 옛날에 임금이 충신이라고 해서 천자가, 근데 지금은 역적이 됐어. 그럼 여기 있는 간신이 누구냐면 정한당과 최일기야. 정한당과 최일기고, 그 다음에 이 정한당과 최일기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야. 자,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요. 그자가 누구냐? 간신이지. 그러니까 간신의 말을 듣고 충신, 유심하고 강의주 멀리 귀양 보내 죽이고 이런 혼란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의 빛을 잃은 탑니다. 참 절망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우리 아빠 유심이거든. 근데 천자 네가 정한담하고 그 다음에 최일기하고 충신이라며. 근데 걔들이 반란 일으켰네. 너 참 사람 되게 잘 본다 이런 거야. 야, 그래가지고 야, 너 걔네들 충신이라고 그렇게 감싸고 돌더니 지금 걔네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이런 위기에 당했네. 너 사람 되게 잘 본다 이런 거야. 그래서 야, 정말 절망적이야 네가 임금이라니, 이런 의미야 이게. 그래서 청렬이 천자고 만났고, 자, 충렬이 자, 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야, 걔네들 충신이랍시고 네가 감싸가지고 우리 아빠 우리 장인하고 유배 보내더니 참 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진짜로는 큰일 나지. 좀 뭐 하나 마실래? 그러지. 저기 사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야, 얘 좀 야,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니? 그러면 아버지 만나러 갈래? 그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막 해. 자, 근데 이제 뭐 할만하니까 하겠지. 자, 하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종의 군사도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산천초목이 슬퍼하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이거는 사건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종의 군사들도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이거는 자, 이런 충렬이 천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망하고 울었거든. 그거에 대한 서술자 개입이야. 서술자 생각. 천자도 이 말을 들으고 후회가 막급하다 할 말이 없어 우두커니 앉아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일단은 천자를 구했지. 항복을 하려고 하는 거를. 자, 그리고 충렬이 천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원망을 했어. 자,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이제 태자 얘긴데, 본진에서 문건에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와 천자 곁에 앉아있다가, 여기서 태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적장이 목이 베이는 걸 보면서 잡혔다가 도망왔어. 자,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이제 태자와 충렬의 대화야.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죽음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충신이 죽는 것은 다 하늘에 달린 일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운명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빠 잘못은 없어 이런 거지. 그런 말을 믿고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본하고 하해 같은 그네는 죽은 자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라고 해서, 자, 이 뒤에 자, 태자가 충렬에게 자, 국가의 위기를 자,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 거지. 이거를 당부했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도와줘. 그러면은 내가 정말 잘해줄게 라고 한 거야. 자,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 얼굴을 보니 이제 사람을 봤더니 천자하고 좀 달라. 천재의 기생이 뚜렷하고는 임금이 될 만한 기생을 갖고 있어. 그리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사람의 기운이 남다른 거지.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서 사자에 말했다. 소장이, 이건 이제 충렬의 말이야. 아베의 주언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전한 말씀을 폐하게 아뢰었으니 제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합니다. 소장이 죽을 줄 어찌 패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도와줄게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이후에 충렬의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위기를 해결해 줄 거, 자, 도와줄 것을 자, 수용한 거야. 자,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워 대원수를 명하여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자, 충렬이 대원수가 됐어. 그럼 앞으로 충렬은 충렬이라고 안 나오고 뭐로 나오냐? 대원수로 나와. 투구를 씌고 대원수를 명하여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공업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하는데 그 대공을 갚으리라. 도와줘 라고 한 거야. 60일은 이제 중략부분 줄거리고, 유충년은 남적의 선봉장이된 정한당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 황후, 태자, 태자를 구출한다. 국가의 위기는 해결해 준 거야. 이후 유신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으러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자, 중략 부분에서는 자, 국가의 위기와 자, 이 가문의 위기를 자, 모두 해결한 거지. 영모 끝냈고 그 다음에 가족들 만났고 그렇게 돼. 자, 이때 장안에 온 백성들이 남정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된 심리 때문에 빈틈없이 마중나와 숨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을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이거는 말은 좀 긴데 남적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반갑고 즐거운 거지.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여 호산대가 떠나갈 듯 하였으며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우러나였다. 야, 정말 아들 잘 듣네. 뭐라는 거야? 자, 금산성에 일어나 천자와 태호가 가마에서 바쁜 일을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에 이르러 천자께 인사를 올리니 천자와 태호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함을 말하였다. 이제 칭찬해 주는 거야. 왜? 국가 위기를 해결했거든. 과인의 수족은 충렬이야. 말리타고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말 어찌다 말로 하겠는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그런 정도. 옥문간으로 귀양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 모친과 부인 강남자를 만나 데리고 온 일은 모두 천추에 드문 일이다. 오다가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야. 그래서 만나서 축하해 보는 거야. 그대는 죽어도 있기 어려운지라 입이 10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 하리오. 그래서 정말 잘 됐어 그런 거야. 칭찬을 하면서 축하도 해주는 거지. 자, 태호가 유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승상을 부르시니 강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호가 강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여기 태호가 강승상을 보고 하는 말이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이거 누가 한 말이면 서술자가 한 말이야. 여기 이제 서술자 개입인데 서술자 개입이라는 게 이런 거야. 뭐 앞에 보면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더라 라고 해서 서술자가 산천초목이 슬퍼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서도 그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니? 라고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을 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특히 지금 나와 있는 거 어찌 몸할 수 있으리요 이런 거지, 어찌 몸하지 아니하리야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서술자 개입의 전형적인 문장 구조야. 천자가 내려와 강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했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가족들과 이별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요. 이 잘못을 인정한 거지. 자, 그러나 이미 진행한 일이 잘잘못을 따지기 말기 바라오 라고 하면서, 자, 천자가 유충렬에게는 어떤 칭찬과 그 다음에 축하를 해줬고 그 다음에 강승상에게는 그 사죄를 해준 거지. 사죄를 한 거지. 자, 한편 이미 장안으로 들어와 연왕이 된 유심은 유충렬 나빠 장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께 물러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여기서 원수는 유충렬이야. 불효자 충렬이 남정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하여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고 모시고 왔습니다. 우연히 엄마 만났어 이런 얘기야. 너의 모친이 하여 하니 연왕이 반감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너의 모친이 어디에 오느냐. 이때 장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남편 유심의 말수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멀고 먼 함정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입니까? 백골이 된 당신은 어떤 사람이 살려왔느냐? 네 집 자손이 모셔왔느냐? 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부인 데리고 왔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자, 충렬아 내가 분명 살려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 천리마을 호국을 땅에 잡혀 죽을 줄 알았더니 10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7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가진 고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 꿈에나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부인과 재회한 기쁨을 드러낸 거야. 여기는 뒤에는 뭐 크게 없지. 자, 천자가 유충렬한테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거, 그 다음에 천자가 그 강승상한테 사죄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는 유심이 자기의 부인과 재회하면서 기뻐하는 거,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뒷부분이 전부 다 어떤 거냐? 중략 이후 쭉이 국가의 위기와 가문의 위기를 해결했다는 거, 요거를 보여주는 거야.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105번. 시간적 배경을 묘사했다고 했는데 어떤 시간인지 안 나오지? 틀렸어. 꿈과 현실을 교체했냐? 꿈도 안 꿨지. 틀렸고. 초월적 공간에 설정했냐? 안 나오지. 자,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에 관한 따옴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서술자 개입은 그 나오지? 앞에서? 줄친데 두 군데 있지? 어찌 뭐하지 않냐 이런 거. 자, 그래서 4번이다. 전쟁 장면의 구체적 묘사를 통해서 전쟁 장면이 안 나오지.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자, 108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천자가 장수에게 그대는 뉘신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맞지? 그래서 저 데리고 와 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2번.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히 죽었다며 원통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맞지? 아빠가 죽었다 그러잖아. 자, 군사들 중에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말을 듣고 눈물 흘렸다니 공감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군사들은 유충렬의 심정에 공감. 맞지? 4번.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기상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태자의 말을 듣고 나가겠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태자의 말과 기상에 감화된 거야. 얼굴을 봤더니 천자의 기상이고 성군이 될 사람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5번은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귀향에 대한 자신의 걸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보지 말고 나라를 봐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108은 5번이 답. 자, 111. 자, 1번은 유충렬 7살의 부모와 이별의 고난을 겪은 곳에서 요까지는 본문의 내용. 자, 유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를 가족의 이산. 이게 이제 보기의 내용. 이렇게 돼. 여기 두 개를 맞추는 거거든. 자, 요거 1번 있으면 앞에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보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중요하게 여기의 일치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의 연관성 판단을 잘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뒤에서는 유심의 유배를 가족의 이산이니까 7살 이별한 거지. 부모와 이별. 부모와 이별이니까 유배로 인한 이거 유심의 유배야. 맞고. 2번 천자가 역정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낸 것에서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인데 역적과의 정치적 갈등이나 강의주의 유배. 요거지. 요거. 3번. 유충렬이 강의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것에서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강의주를 구했지. 국가의 위기, 남적 물리친 거 함께 해결한 거 맞아. 자, 4번은 유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우연한 계기에 가족의 위기 해소가 국가의 위기 해소로 이어진 게 아니라 남적을 소멸하고 국가의 위기 해소지. 그게 모친을 만난 건 가족의 위기 해소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연관성에서 틀려버렸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107, 110, 113 풀어.
107번을 볼게요. 자, 공간의 이동은 나오기는 하는데 서사적 긴장감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미 해결을 하고 나오는 거니까 뒷부분에는. 자,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언제냐? 유충렬이 천자 만났을 때 하는 말에서 나와. 그래서 2번이 답이야. 그 3번의 사파적 구성이 뭐냐면 이야기 중간중간에 껴들어가는 거야. 여기 그런 건 안 나오지? 자, 외양묘사인데 유충렬 어떻게 생겼어? 천자는? 태자는? 강희주는? 유심은? 없지? 없어.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도 안 나오지. 그래서 답은 2번.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인데 천자는 땅에 엎드린 유충렬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챘다가 아니라 누구야 너? 그랬지? 나 유심 아들이거든. 멍청아 이거지. 이모한테 멍청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자, 2번 연왕은 자신의 부인이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다. 야, 백불이 된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어 이러지? 틀렸고. 유충렬은 태자의 위험 있는 모습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가 아니라 성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어준 거야. 4번 천자는 강승상에게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위로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강승상한테 사과하지. 그 중력줄걸 밑에 마지막에 보면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로 충신을 먼 지방으로 기한 거냐 어쩌저쩌 나오잖아.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천자는 유충렬이 원통이라는 말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앞서 반박이 아니라 할 말을 잃었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태자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지. 자, 113은 자, 유충렬전은 영웅의 일생을 잘 보여주는 군담 소설이다. 주인공인 유충렬은 덕성이 뛰어나고 부유한 현직관리 아들로 비범한 기상을 지닌 인물이다. 어려서 간신의 죽을 고비에 처하지만 구출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이 구출자가 강희주야. 전란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이처럼 악의 맹포가 침할 때 선인이 주인공이 승리함으로써 도덕적 당위가 이루어지고 지배체제의 위기 역시 해결되는 것이다. 두 가지야. 도덕적 당위, 그 다음에 지배체제의 위기 역시 해결. 두 가지야. 그럼 답이 보기의 내용을 중요하다고 했지. 5번. 5번에 뭐라고 나와? 지배체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보기의 내용물체가 되게 중요해. 그 두 가지를 판단하는 건데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 보기를 읽은 다음에 자 보기 읽기를 해.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선택지에서 자 이 보기와 관련 없는 거를 골라내야 돼. 얘를 고르기를 해줘야 돼. 근데 요즘 3학년 문제들은 다 맞아. 이게 이제 그 국어의 특징이 뭐냐, 수능 국어의 특징이 뭐냐면 꼼수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지 그거 정답 다 뒤집고 있어 계속. 그래서 2015학년도 완전 한바탕 확 뒤집었거든. 근데 몇몇 분야가 남아있는 그것도 지금 뒤집고 있어 계속. 결국 읽고 풀어라 요즘은. 그래서 이제 국어가 점점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 꼼수로 막 가르쳐 주는데 문제풀이 방법이야? 근데 안 맞아. 네. 근데 일단은 요까지 해봐야 돼. 해보고. 근데 세 번째는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볼게 본문과 자 보기의 연관성 파악을 해야 돼. 자,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 이 웬만하면은 본문의 내용을 제가 틀리는 문제는 잘 없어. 보통 네 문제 나오거든. 보기 나오는 게 문학이 네 지문이라. 그러면은 한 두 지문은 2번에서 끝나고 나머지 두 지문 3번까지 가고 이래. 근데 지금 요거 113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5번이 보기 읽으면 답이 안 맞지. 보기하고 내용치가 안 되니까 5번이 답이 나와. 그리고 111번 같은 경우는 111번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는데 두 과업이 함께 해결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애매하게 한 거야. 가족의 위기에서와 국가의 위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어졌다는 거 맞잖아. 위에 나온 걸로. 근데 이게 본문하고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돼? 국가의 위기에서가 가족의 위기에서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113번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 자 거기에는 몇 번이니? 111번 문제는 여기까지 와서 해결이 되는 문제야. 자 이거 유형 두 가지야. 자 그래서 독서 이 문학에서는 보기를 읽은 다음에 먼저 선택지를 쭉 봐. 그래서 보기의 내용 있나없나를 확인하고 없으면 없는 말이 나와 있다 그게 틀린 거야. 그리고 이 문제 특징이 뭐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봐. 웬만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봐. 한 90%는. 가끔 적절한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문제 만들기 힘들어 그러면.
틀린 게 너무 확실해서.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볼 때, 자, 조방법을 쓰는 거. 자, 저거를 해보고, 자, 우리 소대성전을 숙제로 하면 돼요. 아, 시간 조사를. 우리 내신 때문에 시간 조사를 하면 되거든. 자, 얘를 먼저 빠르게 하고. 계약 프로하고 수학학원 언제인지 모르는 거는 일단 지금 거를 써. 그럼 계열이 못 쓰는 거. 안 써도 돼. 그건 안 써도 돼. 이거 그 방학 끝나고 일정 같은. 그렇지. 우리가 선점할 거니까. 고3은 지금 2주 전에 했어. 선점하려고. 밑에 유의사항도 써놨어. 국어부터 맞춰라. 막. 고정 저기 변경되는 거 쓰지 말아 그랬는데 일단은 국어도 표시. 그거 표시하냐고? 쓰지 마. 그거는 다른 학원만 써. 교회 써라. 교회 성당 절 주고 써라. 아 진짜 뭐. 종교의 문제 같은 거 좀 써줘야 돼. 기각 후에 다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예 모르겠는데. 그럼 국어 맞춰야지. 일단 써놓고. 되게 쉽지. 소문을 들으니 수학을 5일간은 학원이 있다던데. 필수학? 4일이라고 필수학? 계약하는 계약하면 3일이야? 네. 3일이 나가? 고등학교 수학을? 그렇게 할 게 많아? 국어 할 게 많다고? 국어 할 거 많은 거 보여줘? 아니. 내가 좀 줄여줬더니 되게 편한가 보다? 어? 훨씬 많은 거. 줄여줬더니 편한가 봐? 나또 이게 또 도전 정신 나오게 만드네. 왜? 평일 여자도 좀 가능하고. 야자 하면은 야자 조정 가능한지 써야지. 야자 안 할 거잖아. 야자 왜? 하지 마. 내가 신청이. 하지 마. 밥 먹으려고 하는 거지. 저녁 먹으려고. 그러면? 석식 안 줘? 아, 상관없어요. 하지 마. 저녁 먹다가 저기 프랑스점 2시간 먹을 거잖아. 디저트까지. 여자는 저걸로. 야자 할 거면 적어. 쌤 내신 때 이거 적어요? 알면 적어. 모르면 나쁘. 국어 맞추면 되니까. 뭘 자꾸 바꾸려고 그래. 요즘 대세는 국어야. 강남도 국어 중심, 분당도 국어 중심, 목동도 국어 중심, 중계동도 국어 중심. 심지어 평촌도 국어래 요즘에는. 근데 수원은 수학 중심. 심지어 최선하고 막 경쟁시키고. 아우 야 요즘 아닌 것 같아. 요즘에 대학 잘 가면 국어 잘해야 돼. 대세는 국어 항상 얘기하지만 다 썼으면 좋아. 이름하고 학교 잘 써야 돼. 진짜 아는 한 개가 없는데 그냥 비슷하게 될까요? 그래도 돼. 그리고 국어 맞춰주면 되니까. 그거는 없어도. 미술 해? 국어에 맞추겠다는 의지. 아 좋아. 수학 4번이 나오네. 잉글리시는? 그거는 내신하자. 학원 알려줬었는데 까먹었어요. 선생님 이번에 수성고 내신님 선생님이 아세요? 아니? 나 남고 자꾸 붙이지 마. 나 1학년 안 할 거야 이번에. 나 3학년만 할 거야. 아니 김준 쌤이 무조건 버린다는 게. 진짜? 나 물어봤어. 괜찮나? 아까 이거 저번 주에.
나 2학년은 수원여고 할 거고 나머지 다 3학년 할 거야. 미치겠다. 나 수원여고 할 거야. 2학년 수원여고 할 거야. 애들하고 약속했어. 수원여고 하면. 어? 안 나왔지. 그냥 수원여고 할 거라고 내가. 인상에 수 들어가는 수험도 어떠세요? 싫어. 나 남고 안 해. 남고 재밌는. 진짜 재밌다. 동우 영복도 안 할 거야. 네, 나 이번에 수원여고 할 거야. 수업 시간 내내 깔깔하게 웃겨드릴게요. 싫어. 지금 여름에 땀 냄새. 나 아니 땀 냄새도 괜찮은데 그냥 싫어. 꼬레비 냄새. 나 수원여고 할 거야. 2학년은. 나 우리 반 들어가면 꼬레비 냄새나. 설령 만지면 항상 없잖아요. 없어도 수원여고 할 거야. 나 수원여고 할 거야. 이제 동우도 싫고 다 싫어. 수원여고 할 거야. 저 3학년 장하나 우리. 작년에는 1학년에 저기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나 원래 3학년 해야 되는데 2학년 대신했거든. 아 죽는 줄 알았어. 어디 하셨어요? 어? 어디? 장한. 원래 장한은 내 거야. 내가 장한 애들 특별히 사랑하거든. 대평. 아 대평 애들 귀여워. 수험거든요. 어? 수성은 졸라 귀엽지. 나 작년에 2학기 때 수성고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1학년이요? 2학년. 2학년 죽는 줄 알았어. 나 안 해. 아, 그 2학년이어서 그래요. 안 해. 저희가 좀 달라요. 수성하고 안 맞아. 언어더라도. 수성 안 해. 자, 우리 그 3회 할게요. 3회. 김준우 쌤이 할 거야. 수성. 걱정하지 마. 원래 남부 전문이야. 김준우 쌤은 나하고 원래 남부만 했어. 계속. 내가 저번에 한번 저기 나 남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김준우 쌤은 남부야. 수성 동원. 수성 동원. 계속 하라 그래. 잘 맞아. 나는 수원여고 할 거야. 나머지 다 3학년 할 거야 나는. 자, 우리 문학을 좀 할게요. 43페이지. 43페이지에 강한 할 거거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3회를 과제를 할 거냐, 3회를 풀 거야 그냥. 가서 3회 하나 풀고 뒤에 4회 하나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자, 어디를 보냐면 44페이지에 그 보기가 있어. 자, 가는 해제 이연적이 거쳐는 동락당 및 토양 양성의 뜻을 드러낸 양진암 등을 다룬 박일로의 가사이다. 그래서 동락당과 후학 양성의 뜻을 드러낸 양진암이거든. 근데 누구의 공간은 이연적이라는 사람의 공간이야. 이 작품의 공간은 학문 수양의 공간과 그 주변의 자연 공간 아우르고 있다. 자, 보기 좋쳐야 돼. 학문 수양의 공간.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자연 경관. 옛날에 양반들이 이 자연 속에서 학문 수양하는 것도 이상으로 삼았었어. 자, 그 다음에 화자는 이현정이 명명한 것으로 전해진 이들 공간을 둘러보면서 그 명칭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회를 드러낸다. 그래서 명칭의 의미 이걸 보면서 명칭의 의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회 그런 거를 나타낼 거래. 자, 이처럼 공간의 명칭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나에서도 중요한 기반이라. 그래서 사실 가 얘기만 한 거야. 자, 가에 보면은 이현적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학문 수용의 공간, 동락당하고 양진압인데, 자, 거기하고 주변의 자연경관, 여기서 이제 학문을 하는 그 즐거움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의미와 내 느낌을 보여주는데, 자, 앞에 43페이지를 볼게요. 자, 푸른 담쟁이 해치고 동락당을 지어내니, 자, 동락당이 나왔지? 동락당. 이게 혼자 즐거움을 느끼는 장소, 뭐 집 이런 뜻인데, 그윽한 경치는 전줄 데가 없네. 동락당을 보고 그 주변의 경치를 본 거야. 그윽하다 그랬지? 자, 수많은 긴 대나무 신에 따라 둘러 있고, 자, 끊어야 돼. 만군의 습천 내벽에 쌓였으니, 그래서 주변 경치는 대나무로 둘러싸인 거.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동락당은 망건해서책. 자, 망건서책은 이제 학문 수양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줘. 자, 왼쪽엔 안회 증상, 오른쪽엔 자유자하인데 이 안회 증상, 자유자하가 공자의 제자들이야. 그래서 마치 이곳에 학문 수양을 하는 이현적인 학문 수양을 했던 동락당에 와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이냐?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학문 수양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뜻이래. 자, 서책을 봤으면 시을기를 일삼아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치고 혼자서 즐기더라. 누가? 이현적이. 그래서 이현적이 여기에서 학문 수양을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 그게 이제 혼자서 즐기는 게 이제 동락이라는 뜻이야. 동락, 이 이름 뜻에 맞을 줄 그 누가 알리? 라고 해서 이곳에서 학문 수양을 하면서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겼구나 라고 해서 동락당이라는 이름하고 딱 맞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마원공의 동락원이 아무리 좋다는들 그 속에 참 즐거움 이 동락 견줄 수 오냐? 해서 이건 서리법이고 두 줄을 묶어. 뭐하고 비교했냐? 동락당과 동락원을 비교했어. 자, 비교를 해서 뭐를 부각시킨 거냐? 동락당을 부각한 거지. 사마원공의 동락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여기가 좋아 라고 한 거야. 자, 진경을 다 못 찾아 양지남에 돌아들어. 자, 동락당에서 이제 양지남으로 갔어. 공간의 이동이야. 자, 공간의 이동. 자, 바람쯤에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 여기서 이제 뭐를 했냐? 여기서 내 뜻이 뚜렷하대. 내 뜻이 뭐겠어? 학문 수양이겠지. 학문 수양의 뜻. 자, 태계이왕 자필이 참인 줄 알겠노라. 해서 태계이왕이 직접 손으로 쓴 글씨가 맞구나 이런 거야.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라는 거고. 관어대 내려오니 이제 양진남에서 관어대로 내려왔어. 자, 역시 공간의 이동. 펼친 듯한 반석의 자치가 보이는 듯 손수 심은 장소는 옛빛을 띄었으니 여기서 뭘 봤냐? 이현적이 심은 자, 소나무를 봤어. 저거를 봤고 변함없는 경치가 그덕 반갑구나. 상쾌하고 맑은 기운 향초에 든 듯하네. 그래서 이현적이 심은 소나무를 보면서 상쾌하고 맑은 기운을 느꼈어. 저거를 느꼈고. 자, 몇몇 옛자치 보면 문득 생각하니 운뚝한 낭떨어지는 바위 병풍 절로 되어 용면의 속시를 그리듯이 버려있고. 이거는 이제 그 절벽이지. 낭떨어지니까 이 절벽의 모습이 아름답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용면이 중국의 유명한 그 화가야.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화가가 마치 그린 것과 같고 이런 뜻이야. 깊고 맑은 곳에 천광 운영이 어리어 잠겼으니, 자, 천광 운영은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어리어 잠겼으니 광풍제월이 부는 듯 비치는 듯. 광풍제월은 비가 갠데 맑게 부는 바람과 맑은 달이 비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못에 하늘의 빛과 구름의 그림자가 펼쳐져 있어서 거기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비치는 것 같아. 아름다움이지. 엄비어약을 온갖 동물이 생을 즐긴다 이런 뜻인데, 온갖 동물이 를 말없는 벗으로 삼아. 이건 자연친하겠지. 독서의 골몰하여 성현의 일을 도모하시는 도다. 누가? 이현적이. 그래서 이현적이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학문 수양을 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맑은 신에 비껴 건넌 낚시터도 뚜렷하네. 문노라 갈매기들아 옛일을 아느냐? 엄자릉이 어느 해 한나라로 갔단 말이냐? 라고 해서, 자, 엄자릉이 어느 때 한나라로 갔단 말이 밑에 뜻풀이 있는데, 중국 후한의 엄강이 광무제가 내린 벼슬을 거부하고 자연에 응모했던 고사를 이루는데, 그래서 엄자릉이 어느 때 한나라로 갔단 말이냐? 엄강이 언제 자연에 응모했더냐 이런 뜻이고, 이끼 낀 낚싯대에 저녁연기 잠겼어라. 라고 해서 나도 이곳 마지막에 이제 그 장소의 모습을 드러낸 거거든. 그래서 화자도 여기는 화자도 여기 이현적처럼, 그 다음에 엄자릉처럼 속세를 떠나서 벼슬을 거부하고 자연에 붙여서 학문 수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동락당이라는 그 이현적이 학문 수양했던 공간에 들어가서
나도 이렇게 학문 수양의 뜻을 되새기는 거. 자,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자, 29번을 볼게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영탄적 태도는 요거 기억해.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 자, 첫 번째 영탄법 쓸 때 계속 쓸 거야 이거. 영탄법은 감탄사, 우와 이런 거. 아. 그 다음에 감탄문. 뭐뭐 하는구나 이런 거. 두 번째는 서리법. 의문문. 자, 서리법은 이런 애들 들어가지. 어미에 마지막 종결 어미에. 자, 이런 거 들어갈 때 서리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노법이야. 도노법. 부르는 거지. 자, 요런 게 이제 그 영탄적 어조거든. 요런 게 들어있나를 보면 돼. 자, 어디를 보는 거냐? 결국은 문장의 종결 쪽을 보는 거야. 일단 우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노법 같은 감탄사나 도노법은 중간에 찾을 수가 있어. 이거는. 자, 볼게요. 영탄적 어조니까.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전혀 없네.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줄 없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없고. 즐기도다. 혼자서 즐기도다. 이건 뭐 영탄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 자, 여기 동락이 이름 뜻을 만드는 그 누가 알리. 이건 일단 서리법이야. 그래서 동락이 이름 뜻에 맞다라는 거지. 예천적 뜻 맞아. 그 다음에 삼왕공의 동락원이 아무리 좋다는들 그 속에 참저 이 동락이 견줄 수 없냐? 라고 했지. 그래서 삼왕공의 동락원과 비교를 해서 이 동락당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이 문제는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30번에 1, 2, 3번을 해볼게. 기호 공간의 외부와 내부에 대한 진술을 나란히 제시하여 긴 대나무 신에 따라 둘러있고 외부 만근의 소치가 내벽에 쌓여 있는 내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향기 든 듯한 애는 2번은 감각적 침상과 비유. 감각적 침상은 심상 썼다는 얘기야.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향기니까 후각적 침상이지. 여기 그 난초향기 감각적 침상 든 듯한 애 비유 이렇게 돼. 주변 경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아. 그다음에 디귿 문노라 갈매기들아 옛일을 하느냐. 갈매기들아 이것도 영탄법이지. 여기 이 도노법이가 그 저거지. 그 영탄적 어조인데 대신에 예찬적 태도는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맞춰야 돼. 자, 그래서 요거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해요. 왜 인격을 부여했냐? 그 도노법이 있는데 요게 사람이 아닌 대상을 불러. 자, 그러면 요거 의인법이야. 왜? 시에서는 사람을 부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머지를 부르면 전부 다 걔네들은 그 의인법이라고 쳐. 그리고 이제 도노법이 나올 때는 두 가지가 있어. 청자가 드러나는 거고.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말을 건네는 어조가 되는 거고. 말을 건네는 형식. 그래서 사람의 대상을 부르잖아? 그럼 사람의 대상을 부르는 도노법은 청자도 드러난 거고 말을 건네는 형식이기도 한 거고 의법이기도 한 거고. 세 가지가 드러나. 근데 사람을 불렀다 두 가지만 드러나. 알게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어질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문노라 갈매기들아 불렀지. 인격 부여서 옛일을 아느냐 물어봤지. 그래서 30번에 1, 2, 3은 다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31번을 해결해 볼게요. 31번은 그 가로 해결이 돼. 자, 가에서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는 행위는 동락당이라는 명칭의 의미와 연결되면서, 그치, 명칭 연결되지. 학문을 목적으로 공간, 깨우친 것, 시를 읊으면서 깨우쳤지. 혼자 즐거워하고. 1번 맞아. 자, 내 뜻도 뚜렷하다는 진술은 양지남에 대한 것으로 화자는 후학양성의 뜻을 두었던 이현적에 대한 공감. 그래서 학문수양. 그 다음에 여기서 양지남이라는 거는 후학양성의 뜻을 드러낸 곳이니까 후학양성 이렇게 되는 거야. 3번은 가에서 언비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독서에 골몰한다는 표현은 관어대와 관련된 것으로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한 화제 반성적 태도냐? 그게 아니라 엄비어역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독서에 골몰한다는 거는 이연적 이렇게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관어대의를 맞긴 맞는데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한 화제 반성은 아니야. 이연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돼. 그래서 3번이 답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앞에 문법을 좀 할게요. 자, 11, 10인데 37페이지에 자, 한 의문이 다른 의문의 속성을 닮아가는 의문현상 동화라고 한다. 동화의 동물을 쳐야 돼. 이때 동화를 일으키는 의문을 동화음, 동화음을 닮아가는 의문을 피동화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니은하고 리은이 만나면 얘가 리을하고 리은이 되잖아. 얘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은 동화를 일으킨 애가 얘잖아. 얘가 동화음이야. 그다음에 얘가 피동화음이야. 결국 바뀌는 애가 피동화음인 거지. 자, 동화현상의 하나의 구개음화는 경국애가 아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경국음으로 바뀌는 의문현상으로 경국의 음이면 지읒, 치읓을 얘기해. 피동화음이 자음이 동화음 이나 반모음 이가 경국의 음을 발음되는 속성을 닮아가는 것은 말 더럽게 써놨지. 자, 지읒이나 티읒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하고 치읓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 얘가 바뀌는 거잖아. 얘가 뭐야? 피동화음이야. 얘가 뭐야? 동화음이야. 동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요 얘기지. 피동화음이 자음이, 동화음이 이나 반모음 이가 경국의 부분에서 발음되는 속성. 이거 경국이지. 얘가. 자, 구개음화는 피동화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피동화음이 디귿, 쌍디귿인 경우는 디귿구개음화, 피동화음이 기역, 키역, 쌍기역인 경우 기역 구개음화로 부른다. 두 가지가 있대. 디귿 구개음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역 구개음화가 있대. 이 기역 구개음화는 조금 생소하지. 현대국어에서 표준 발음법으로 인정되는 구개음 디귿 구개음화 중 다음 두 가지이다. 자, 디귿 구개음화가 디귿, 티읕, 쌍디귿이 있는데 여기는 뭐 기역, 키역, 쌍기역이 있고 요즘 현대국어에서는 요거 중에 요거 두 개 이런 얘기야. 디귿, 티읕인 형태수가 단모음 위로 시작되는 조사와 접사 같은 형식 형태수와 결합하여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요거는 형식 형태소의 이모음을 얘기해. 자, 그리고 끄듬절 소리가 디귿이고 뒤에 접사 히가 올 때는 디귿과 히읗이 축약되어 티읕이 되고 이것이 구개음 치읓으로 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세 가지거든. 자, 첫 번째는 디귿하고 이가 만나면 지가 되는 거. 두 번째는 티읕하고 이가 만나면 치가 되는 거. 세 번째는 디귿하고 히가 만나면 티로 축약된 다음에 치가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이 세 가지. 자, 과거에는 기역 구개음화도 일어났다. 방언에서 기름이 지름으로 변화된 경우 이해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구개음화가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거기 이제 형태소 내부에서. 과거는 그래. 근데 현재는 어때?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 좀 다르지. 구분 잘해야 돼. 지금은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이야. 자, 현대는 형태소와 뒤에 형식 형태소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과거는 그렇지 않고 어디에서 일어나냐?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났어.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일어났던 거지. 자, 이는 근대국어식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마디, 견디다와 같이 과거에 구개음화가 일어났을 법한데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남아있다. 이런 단어들은 디귿 뒤에 오는 모음이 원래 이가 아닌 다른 모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는 이가 아닌 다른 모음에 줄쳐야 돼. 그러니까 구개음화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났던 애들 특징이 뭐냐? 이가 아닌 애들이야.
뭐 예를 들면 잔디 이런 거 있거든. 잔디 이거 있으니까 잔디 이렇게 될 것 같잖아. 근데 얘가 왜 안 되냐? 얘 원래 80년대까지만 이렇게 썼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쓱 바뀌었어 얘가. 그러니까 이건 구경은 조건이 안 되지. 자 이런 경우인데 자 거기도 예를 들어 마디는 과거의 마디 의가 됐지 이 모음이 아니라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마가 사라진 후에 의가 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개마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남게 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났을 때는 의가 오니까 구개마가 안 일어났어. 근데 나중에 법칙이 바뀌어가지고 형태소 간의 관계에서 이제 구개마 일어나는 거로 바뀌었거든. 자 그러면 근데 그때는 뭐가 돼? D가 되긴 했는데 형태소 내부기 때문에 또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썼고 형태소에 결합이 됐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조건이 안 맞았던 거야. 자, 과거에 일어났던 구겸과 관련한 잘못된 규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문헌상으로 김치의 과거 형태는 dim체였는데 자, 구겸화 일어난 이후 짐체로 나타난다. 그런데 언중이 구겸화 일어나는 형태를 원래 형태로 교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 원래 형태를 잘못 생각하여 김체 형태로 교정된 거야. 그러니까 dim체야. 그게 짐체야. 근데 사람들이 김체 형태로 교정하게 된 거야. 잘못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형태를 잘못 생각하여 줄차야. 자, 김체가 된 거는 자, 이거 원래 형태 잘못 생각한 거. 자, 이거 이제 본문에 나온 대로 거의 문제가 나오거든. 자, 그러면 11번을 봐. 이를 가치로 발음하는 이유는 피동화음이 기역인 경우 아니지. 피동음이 티읕. 많지만을 많지만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동화음이 반모음이. 얘는 구경 조건이 아니지. 요거는 히읗하고 지가 만나가지고 치가 된 거지. 충격된 거. 이를 마디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국의 음화를 일으키는 동화음이 없어? 이가 있지. 곁으로를 곁으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두 형태가 결합하는 형태소가 아니라서 곁하고 으로로 된 건 맞아. 왜 아니야? 이 모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피동함이 없어서 그런 거지. 동함이 없어서 그런 거지. 끝인사를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 결합한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야.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와야 되는데 끝인사 같은 경우는 끝하고 인사가 되면은 얘가 뭐가 되냐? 얘 실질 형태소야.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11번은 5번이다. 자, 12번은 A를 이해한 내용인데 자, dim태가 짐체로 변한 과정이 일어난 구겸화는 디귿 구겸화 맞지? 디귿이 지 이렇게 dim체가 짐체로 변한 과정이 일어난 구겸화 형태소 내부 맞지? 김하고 치로 나누는 게 아니잖아. 3번은 김치의 치에서 구겸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치의 몸이 본래 애였기 때문이다가 아니지. 구겸화는 경구경으로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치야. 치읓이야 원래. 얘 디귿티읕이 지읒티읕으로 바뀌어 구겸화인데 얘는 애당초 치읓이야. 그러니까 바뀔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은 짐체가 김체로 변한 과정 언중은 짐체를 기역국의 음화가 일어나는 형태. 그래서 기역이 지읒이 됐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디귿이 지읒이 된 거지. 자, 5번은 김치의 본래 형태가 dim체였고 형태소 내면에서 디귿 구겸화 일어 사라진 후에 의가 이로 변했다면 자, dim체였으면 구겸화가 안 일어나지. 그 다음에 형태소 내부에서 또 안 일어났으면 의가 이로 됐어도 안 일어나지. 왜? 형태소 내부니까. 그러니까 형태소 내부에서 됐을 때는 의가 붙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가 붙었을 때 안 일어나는 이유는 형태소 내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12번은 3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 나머지를 쭉 풀어보면 돼. 3회까지. 우리 내일은 시험 보거든? 시험 본다고 안 하면 안 돼. 정기고사. 우리 정기고사 보니까 그렇게 안 어렵대.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와서 보고 못 본다. 난 개인적으로 못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안 보는 거 용서할 수 없어. 원래 오는 시간이 오면 원래 오는 시간에 오고 샤프하고 컴퓨터만 들고 오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데 내일 수업 그거 풀이할 거야. 숙제 안 해도 되냐고? 숙제 그 다음 주에 검사할게. 그럼 자유소리 소리 안 갖고 왔는데. 내일
멀쩡한 정신과 필기 도구를 바꾸면 되는데